북한을 견제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력,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가진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발백중, 100번 쏘아 100번 명중시킨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모든 군에서 정확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정확도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은 곳이 바로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입니다. 가장 좋은 지상 타격 방법은 폭탄을 정확하게 적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진 한가운데로 항공기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지상 공격용 기체인 폭격기가 등장했고, 이후 폭격기를 막는 요격기의 등장까지 무르르듯 이어졌죠. 폭격기는 폭격을 잘하기 위해, 요격기는 폭격기를 잘 막기 위해 각자 급격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대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폭격 임무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폭격기를 견제하는 요격기나 방공 시스템도 무섭게 발전하다 보니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엄청난 화력으로 모든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유유히 폭격을 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계 각국은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떠오른 방법이 바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적진 머리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대신 멀리서 미사일을 날려보내면 비교적 안전하겠죠. 그럼 소중한 조종사의 목숨도 값비싼 폭격기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무게의 미사일과 폭탄 중에서는 폭탄의 위력이 더 강력하긴 하지만 명중률을 생각하면 미사일을 쓰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공격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었을까요? 역시 자국의 병사를 끔찍이 아끼는 미국이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제공권을 다 빼앗고 시작하는 미국에게는 사실상 다른 나라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떤 분야든 1등을 쟁취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항공기용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베트남전에서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한 공대지 미사일 GBU-10을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걸프전 등 많은 전쟁에 도입되며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죠. 과거 공대지 미사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유럽은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조종사와 전투기의 안전, 그리고 작전 성공률을 보았을 때 꼭 필요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보인 국가는 독일인데요. 당시 독일은 미국과 유럽을 도와 많은 지역에 파병을 다니던 상황이었고, 여기서 많은 공군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 유지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장병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강력한 공대지 미사일을 꼭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로켓 기반 무기 강국이었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무기 개발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혼자서 무기를 개발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도 충분하지 않았죠. 독일은 같은 문제를 겪는 국가가 있는지 물색하다가 마침내 스웨덴을 영입해 함께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8년 독일의 미사일 시스템 회사와 스웨덴의 방산업체가 만나 타우러스라는 회사를 창립하는데요. 이후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회사명과 같은 타우러스 미사일이 탄생합니다. 2005년에 독일이 최초로 도입하며 운용하기 시작했죠. 타우러스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자면 길이는 약 5m이며 무게는 1.4톤입니다. 그중 탄두의 무게만 약 480kg이죠. 탄두에는 메피스토라는 특수 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타우러스에 사용되는 엔진은 윌리엄스 터보팬 엔진이며 30에서 50m의 높이로 마하 0.8에서 1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유도장치는 트리테크라는 3중 유도장치를 사용하며 오차 범위는 2에서 3m에 불과합니다. 타우러스는 굉장히 멀리서 쏘지만 명중률이 엄청난데요. 500km가 넘는 거리에서 발사하는데 2에서 3m의 오차 범위는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5km 밖에서 돌을 던져서 병에 골인시키는 것보다 높은 명중률이죠. 이런 정확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3중 복합 유도장치인데요.
3중 복합 유도장치란 관성 항법 장치와 군용 위성 항법 장치, 영상 기반 항법 장치,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조합한 유도장치로 트리테크라고도 불립니다. 이 유도장치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항공 및 위성 정찰로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비행 경로를 찍게 됩니다. 타우러스는 이 비행 경로를 보고 비행을 시작하는데 이때 열 영상 장치를 통해 주변을 촬영하고 이 둘을 계속해서 대조해봅니다. 이를 통해 목표물 주변의 지형 지물을 정확히 그려낸 뒤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차 범위가 2에서 3m 수준이죠. 이 오차 범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평양의 주석군까지 한 번에 쏘아보낼 수 있는데 빗 맞아도 그분의 옆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죽는다고 봐야 하죠.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타우러스의 화력이면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도장치는 전자전에도 굉장히 강한데요. 사용된 유도장치가 3가지나 되니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남은 유도장치를 이용해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장비 3개를 모두 고장내기란 절대 쉽지 않죠. 또한 타우러스는 30에서 50m의 저공으로 땅에 붙어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디자인도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적의 방공망이 이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타우러스는 비행 중에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군용 데이터 링크나 민간 위성을 통해 공격 목표를 변경할 수 있죠. 적을 못 맞출 상황이나 더 중요한 목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미사일의 화력은 어떨까요? 전투기 한 기에 미사일 한두 발밖에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아주 강력해야 합니다. 또 현대에는 군의 주요 시설이 콘크리트로 보호되거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죠. 타우러스는 이런 주요 시설을 한 방에 끝장내기 위해 특수 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은 일명 메피스토라고 불리는데 독일의 전설적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사악한 이름답게 이 폭탄은 적군 입장에서 악마와도 같은데요. 메피스토는 관통탄두와 침투 폭발탄두로 이루어져 있고 지능형 신관이라는 장치를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목표물이 벙커와 같은 시설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먼저 타우러스가 관통탄두를 이용해 입구를 만들고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벙커 내부로 진입한 타우러스가 지능형 신관을 이용해 빠르게 공간을 인지하고 목표물에 접근하면 침투 탄두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 목표가 아무리 꼭꼭 숨어 있어도 메피스토에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타우러스가 이 480kg짜리 메피스토 폭탄을 이용하면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어낼 수 있는데 이는 폭탄 900kg과 비슷한 위력입니다. 이전에는 같은 무게면 폭탄이 위력면에서 유리했지만 미사일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폭탄의 위력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목표물이 지상에 있는 경우에는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를 동시에 폭발시켜 화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전차는 물론 웬만한 건물까지 전부 가루가 되어버리죠. 현재 타우러스를 운용하는 나라는 총 3국가가 있는데요. 먼저 개발국인 독일이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고 스페인이 소량 도입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슬램 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했는데요. 파바이는 1990년대에 도입된 오래된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km에 불과합니다. 슬램 ER은 지난 2005년 F-15K와 같이 도입된 미사일로 사거리가 270km 정도이죠. 이 미사일은 40발 정도만 들여왔습니다.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거리와 물량이죠. 그래서 우리 군은 2008년에 신형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독일의 타우러스와 미국의 제즘 미사일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합에서 제즘 미사일이 타우러스를 제치고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천억 원을 넘게 들여 제즘 미사일 260발을 도입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미 정부에서 제즘을 전략 무기로 분류하며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타우러스를 도입하게 되었죠. 2016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현재는 F-15K와 FA-50에 장착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초로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초정밀 유도 미사일을 도입한 것입니다. 타우러스가 지대지 미사일이 아닌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과 일본은 타우러스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망친다며 우리나라의 타우러스 도입을 맹비난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타우러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킬체인이란 북한의 핵 공격이 예상되면 30분 안에 핵심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술입니다. 즉 타우러스는 북한의 심장을 겨냥한 무기라는 것이죠. 타우러스의 대당 가격은 약 95만 유로로 하나로는 약 12억 원의 고가의 미사일입니다. 물론 타우러스의 위력을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여겨지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북한을 겨냥하는 강력한 전력,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